앞에서 우리는 앱 인벤터에 접속해서 앱 인벤터 시작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고 앱을 실행시키는 방법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간단한 앱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글 상자에 안녕하세요 라고 텍스트가 출력되는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의 앱 인벤터 메뉴에서 프로젝트를 클릭하고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그리고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테스트를 위한 간단한 앱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이름은 테스트 그리고 언더바 02라고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이너 화면에서 컴포넌트를 추가해서 앱 화면을 디자인한 후에 블록 화면으로 넘어가서 코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팔레트 영역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있는 버튼 컴포넌트를 뷰어 영역에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러면 컴포넌트 영역에 버튼 1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있는 텍스트 박스 컴포넌트를 뷰어 영역에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러면 컴포넌트 영역에 텍스트 박스 1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추가한 버튼과 텍스트 박스의 위치를 바꾸고 싶다면 뷰어에서 버튼이나 텍스트 박스를 옮겨주면 쉽게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버튼을 아래로 옮겨주면 텍스트 박스가 위에 그리고 아래쪽에 버튼이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버튼을 위로 올려주면 위치가 또다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앱을 실행했을 때 보여질 버튼 컴포넌트의 이름을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버튼 컴포넌트가 버튼 1의 텍스트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컴포넌트 영역에서 버튼을 선택하면 속성 영역에 버튼 1의 속성이 보여집니다. 속성 영역의 아래쪽으로 이동해 보면 텍스트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버튼 1의 텍스트라고 입력되어 있는 부분을 버튼이라고 수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뷰어에서 버튼 1이라고 수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텍스트에서 버튼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숫자 1까지 지워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버튼의 이름이 버튼이라고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에서 텍스트 박스 1을 선택해보고 속성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영역을 텍스트 항목을 살펴보면 이 텍스트는 비어 있는데요. 텍스트 박스에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때 안녕하세요 라고 텍스트가 출력되도록 우리가 만들 거기 때문에 속성에 있는 텍스트 항목은 비워진 채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앱 디자인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블록을 클릭해서 블록 화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블록 화면의 왼쪽을 보면 블록 영역이 있는데요. 스크린 1 아래에 보면 우리가 추가한 버튼 1과 텍스트 박스 1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텍스트 박스에 안녕하세요 라는 글이 출력되도록 코딩해 볼 텐데요. 먼저 블록 영역에서 스크린 1 아래에 있는 버튼 1 컴포넌트를 클릭해서 블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버튼 1 컴포넌트를 클릭하면 버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블록들이 나타나는데요. 살펴보면 노란색 블록과 초록색 블록, 그리고 진한 초록색 블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 블록들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언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이라고 적혀 있는 블록을 드래그 하겠습니다. 뷰어 화면에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모양의 블록을 우리는 이벤트 블록이라고 합니다. 이 블록은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그때 이 블록의 안쪽에 결합된 블록들을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하나씩 명령을 실행하라는 블록입니다. 이번에는 버튼 1 컴포넌트에 있는 초록색 블록을 가져오겠습니다. 버튼 1 배경색이라고 적힌 블록인데요. 이 블록은 블록의 왼쪽 부분이 튀어나온 조각처럼 생겼는데요. 데이터 블록이라고 합니다. 컴포넌트의 특정한 속성 값을 표시하는 블록인데요. 여기 있는 버튼 1 배경색이라는 블록은 버튼의 배경색 값을 나타내는 블록입니다. 이번에는 버튼 컴포넌트에 있는 진한 초록색 블록 중에서 지정하기 버튼 1 배경색 값이라고 적힌 블록을 가져와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블록은 컴포넌트의 속성에 값을 지정하는 블록이기 때문에 버튼 컴포넌트의 배경색 속성에 값을 정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블록의 모양을 살펴보면 왼쪽 위가 움푹 패여 있고 아래는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모양이어서 위아래에 있는 블록끼리 결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버튼 1에 배경색 값이 아니라 글꼴 크기 값을 지정해 주려고 한다면 버튼 1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여기에 있는 블럭들 중에서 지정하기 버튼 1 글꼴 크기 값이라고 적힌 블럭을 가져와서 사용해도 되지만 아까 꺼내놓은 블록에서 배경색이라고 적힌 글자를 클릭해서 이 중에서 글꼴 크기라는 속성을 바꾸어서 사용해 주어도 됩니다. 이렇게 블록의 모양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버튼 컴포넌트가 아니라 텍스트 박스 컴포넌트에 글을 출력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 없는 버튼 블록들은 일단 버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하려고 할 때는 삭제할 블록을 드래그해서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휴지통에 가져가서 휴지통이 열리면 그때 버려주면 되겠습니다. 필요 없는 블럭들을 모두 버려주겠습니다.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실행이라는 이벤트 블럭에 다른 블럭들을 가지고 와서 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텍스트 박스 컴포넌트를 클릭하고 필요한 블럭을 찾아볼 텐데요. 텍스트 박스에 글자가 출력된다라는 것은 텍스트 박스 속성 중에서 텍스트 속성의 값을 지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려면 지정하기 그리고 텍스트 박스에 텍스트 값이라는 블록이 필요합니다. 이 블록을 가져와서 이벤트 블록에 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지정하기 블럭에 빨강색 X 표시가 나타나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지정하기 블록에 어떤 값으로 지정할 건지 데이터 블록이 결합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통 블록에 있는 텍스트를 한번 클릭해 볼 텐데요. 텍스트 블록에서 맨 위에 있는 블록에 마우스를 올리면 빈칸에 입력한 텍스트 문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라는 글자가 나타납니다. 이 블록을 선택해서 지정하기 텍스트 박스 1에 텍스트 값이라는 블록에 결합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빨갛게 표시되어 있던 X 표시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따옴표 안에 비어있는 부분에 우리는 안녕하세요 라고 텍스트를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개의 블록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코딩이 모두 끝났습니다. 버튼을 클릭했을 때 텍스트 박스에 안녕하세요 라고 텍스트를 지정하도록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만든 앱을 어떻게 실행시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인벤터는 앱을 개발하면서 바로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라이브 테스트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여기 사이트에서는 4가지 옵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고요. 와이파이 연결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크롬북을 이용해서 앱을 설치하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에뮬레이터라는 것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와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앱을 설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인스트럭션을 클릭하고 들어가서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지만 저는 PPT에 간략히 요약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앱 인벤터에서 추천하는 방법인데요. 와이파이를 지원하는 컴퓨터와 와이파이 기능이 있는 안드로이드 폰이 있다면 가장 쉽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때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같은 와이파이 환경에 있어야 합니다. 먼저 스마트폰에 AI2 컴패니언이라는 앱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플레이 스토어를 실행하고 AI2 컴패니언이라고 검색해서 설치하거나 아니면
화면에서 보여지는 이 QR코드를 스캔해서 링크로 이동하면 됩니다. 또는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지 않고 지금 보이는 화면에 APK 파일을 직접 다운받아서 AI2 컴패니언 앱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직접 설치할 경우에는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마다 새로 설치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플레이 스토어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2 Companion 2라고 검색이 되어 있는데 MIT AI2 Companion 이라는 앱이 보입니다. 이때 설치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열기 화면을 열어주시고 이 앱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앱 인벤터 메뉴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2 컴패니언 앱의 설치가 끝나고 나면 앱 인벤터 메뉴로 돌아가서 연결을 클릭하고 AI 컴패니언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QR코드하고 영어로 된 코드가 출력이 되는데요. 스마트폰의 AI2 컴패니언 앱에서 영어 코드로 연결하던지 아니면 아래쪽에 보이는 QR코드 스캔을 이용해서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우리가 만든 앱 화면이 보이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 안녕하세요 라고 출력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라이브 테스트 방법은 크롬북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크롬북에서 안드로이드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글 플레이 스토어 세팅을 해주고 MIT AI2 컴패니언을 설치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크롬북을 가진 학생은 직접 링크로 들어가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따라서 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USB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없을 때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USB로 연결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여기에 적힌 링크로 이동을 해서 앱 인벤터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파일을 실행하면 경고창이 나타나는데 이때 Yes를 클릭해주면 AI 스타터라는 프로그램이 바탕화면에 추가될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에 그 후에 컴퓨터에 스마트폰을 USB로 연결을 해주는데요. USB로 연결이 끝나고 나면 앱 인벤터 메뉴에서 연결을 클릭하고 USB를 선택해 줍니다. USB 연결 중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AI2 컴패니언도 연결돼서 시작될 겁니다. 마지막 방법은 에뮬레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과 PC가 같은 네트워크가 아니거나 AI 컴패니언과 스마트폰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컴퓨터에서 에뮬레이터를 사용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데요. 에뮬레이터란 가상의 스마트폰을 실행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에뮬레이터를 연결하기 위해서도 꼭 AI 스타터를 먼저 실행시켜 주어야 합니다. AI 스타터가 실행되고 나면 앱 인벤터 메뉴로 들어와서 연결을 클릭하고 에뮬레이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옛날 버전의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에뮬레이터가 실행이 되는데요. 사실 에뮬레이터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별로 권장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AI 스타터에서 종종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AI 스타터는 앱 인벤터와 스마트폰 간의 연결을 지원해주는 소프트웨어 도구입니다. 실행에 문제가 없을 때는 아래와 같은 지금 보이는 화면과 같은 화면이 출력되지만 실행에 문제가 생길 때는 갑자기 화면이 출력되지 않고 창이 꺼지면서 AI 스타터 작동에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AI 스타터 오류의 원인은 컴퓨터의 유저 이름이 한글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때 유저 이름을 영어로 변경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유저 이름을 변경하는 것은 위험한 시도입니다. 따라서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새로운 영어 계정을 추가해서 새롭게 개발 환경을 생성하는 것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래에 있는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수정하면 되지만 실수하게 된다면 기존의 모든 자료가 사라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AI 스타터는 USB로 연결하거나 에뮬레이터로 연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저는 꼭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준비해서 AI 컴패니언으로 라이브 테스트하는 방법을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앱 인벤터에서 제공하는 라이브 테스팅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실제로 앱을 만들어 보고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로드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안드로이드 폰을 준비해서 함께 실습해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